캐나다 사람이 무시한 작은 나라 한국. 한겨울에 한국 처음 와서 충격받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나라가 가장 추운 나라인 줄 알았던 주인공. 하지만 뭐 때문에 충격을 받은 주인공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오로라 맥켄지이고 겨울의 아름다움을 담는 것을 좋아하는 사진작가예요. 캐나다의 겨울은 아주 춥고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저는 항상 한국의 겨울은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눈 내리는 겨울에 비해 아주 온화하고 따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가벼운 옷을 자주 입기 때문에 저희처럼 추위를 많이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가방을 챙기고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채 제 인생을 바꿀 모험을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지만 정말 설레고 기대가 되었어요. 비행기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구름들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설렘으로 뛰었어요. 외국 땅에서 제가 찍을 아름다운 장면들을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시원한 공기를 마시려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항 밖으로 발을 내딛었는데 부드러운 바람이 저를 반겨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공항 밖으로 나서자마자 아주 강하고 차가운 얼음 같은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얼어붙은 공기를 뚫고 걸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바람은 날카롭고 강력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였어요. 저는 즉시 추위를 느꼈고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스치는 찬 기운을 느끼며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춥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재킷을 입거나 때로는 반팔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마다 모두 두꺼운 겹겹이의 옷, 스카프, 모자, 장갑, 무거운 코트를 꼭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제가 본 적 없는 스타일로 겨울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로 추위를 느끼지 않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졌어요. 제 첫 번째 생각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근처의 카페로 걸어갔어요. 바람은 아직도 제볼을 차고 있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 추위에 붉어진 볼을 보며 호기심과 결심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겨울을 담아내기 위해 왔고 추위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이 강하고 예상치 못한 추위가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결심했어요. 카메라를 꺼내어 북적거리는 거리를 몇 장 찍었어요. 그 사진들은 움직임으로 가득 찬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서둘러 걸어가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었으며 형형색색의 상점들이 추운 날씨를 밝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 겨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추위 뒤에 숨은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따뜻함의 이야기였어요.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저는 차가움이 서서히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한 친절한 행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많은 한국인들이 특별한 옷과 똑똑한 기술을 사용하여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레이어링과 스마트 패브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열기를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관한 초기 생각들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꼈어요. 보기에는 달라도 한국 사람들이 겨울을 대처하는 방식은 참 똑똑하고 생기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첫날, 저는 한국이 추위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혁신을 섞어 추위를 대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 마음속에 설렘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겨울을 즐기고 살아가는지 더 배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다시 차가운 바깥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진정한 한국 겨울의 마음을 보고 모든 순간을 담아내어 그 따뜻함을 세상과 나누기로 했어요. 이것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놀라움, 도전, 그리고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찬 여정이었어요.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카페를 나와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다시 나섰어요. 그때 저는 설렘과 혼란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제 눈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계셨어요. 캐나다에서는 겨울에 모두 두꺼운 옷, 스카프, 모자, 장갑 등 여러 겹의 옷을 입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많은 한국 분들이 가벼운 재킷이나 때로는 반팔 셔츠에 간단한 바지만 입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얼음 같은 바람 속에서도 따뜻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면서 추위가 제 볼과 코를 시리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바람은 제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했고 차가운 공기는 마치 제 피부에 작은 찌르기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겨울에도 색과 생명으로 춤추는 듯한 도시의 신기하고 멋진 장면들을 담고 싶었어요. 걸음을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작은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점 앞에서 행복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겉옷은 가볍게 보였지만 그분들은 빠르고 당당하게 움직이셨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추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버스를 기다리던 두 분의 대화를 듣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그분들은 날씨에 대해 웃으며 농담을 나누셨고 그중 한 분이 스마트 레이어링과 하이테크 패브릭에 대해 언급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가벼운 옷들이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무거운 겹겹의 옷 없이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똑똑한 방법을 찾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카페에서 친절한 점원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현대 기술이 몸을 똑똑하고 멋지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한 저는 특별한 겨울 재킷으로 유명한 옷가게로 향했어요. 그 건물은 현대적이고 아늑해 보였고 큰 창문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셨어요. 가게 안은 정돈된 재킷 진열대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바깥 바람과는 크게 대조되는 포근하고 편안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가게 안에서 저는 친절한 한국 패션 디자이너이자 가게 매니저인 민준 씨를 만났어요. 민준 씨는 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시고 웃으며 환영합니다 라고 부드럽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겨울옷에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옷으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지 여쭤보았어요. 민준 씨는 저를 긴 롱패딩이 많은 구역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민준 씨는 아주 쉬운 말로 이 재킷들이 몸에 열을 가두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체온을 몸 가까이에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요. 라고 하시면서 부드럽게 원단을 만져보셨어요. 우리 디자인은 한국 전통의 따뜻함 유지 방법과 현대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옷이 가볍고 튼튼하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명에 매료되어 귀 기울여 들었어요. 원단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보였고 차가운 날에 따뜻한 포옹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았어요. 민준 씨는 심지어 제가 그 재킷을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피팅룸에 들어가 재킷을 입었어요. 지퍼를 올리는 순간 갑자기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재킷이 부드럽고 보호하는 거품처럼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깊게 한숨을 들이마시며 아마도 제가 한국의 겨울 대처 방식을 너무 빨리 판단했었음을 느꼈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정말 똑똑함과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었어요. 재킷을 입어본 후 저는 많은 새로운 질문과 경이로운 느낌을 안고 가게를 나왔어요. 저는 한국이 추위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똑똑하고 창의적으로 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곳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어요. 가벼운 원단이 움직이는 방식, 재킷의 색깔과 디자인,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등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제 마음속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추위가 더 이상 너무 놀랍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깊이 탐험하고 싶은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이 놀라운 도시에는 제가 배워야 할 비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그 모든 비밀을 배우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 재킷을 들고 옷가게를 나선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찜질방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곳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찜질방은 여러 사람이 함께 쉬고 땀을 빼며 따뜻해지는 대형 공중 목욕탕 같은 곳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런 곳을 처음 접하는 거라 설레면서도 조금은 긴장되었어요. 저는 친절한 지역 가이드 지은 씨를 만났어요. 지은 씨는 저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찜질방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지은 씨와 함께 걸으면서 분주한 거리가 점점 조용한 동네로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찜질방 건물은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내부에서는 부드러운 불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어요. 지은 씨는 여기가 마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넓은 복도와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가 느껴지는 홀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마치 큰 가족 모임처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은 씨를 따라 긴 복도를 지나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진 넓은 방에 도착했어요. 지은 씨는 찜질방에는 온도와 용도가 각각 다른 여러 방들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뜨거운 방, 따뜻한 방, 그리고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별한 색감의 방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다양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처음 들어간 방은 부드러운 붉은빛이 감돌았고 부드러운 열기가 마치 포근한 품에 안긴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편안한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열기가 제 뼛속까지 서서히 퍼져 추위를 녹여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다른 구역에는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따뜻한 바닥이 있는 방이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드럽게 데워진 바닥 위를 걸어보았어요. 그 따뜻함이 제 발을 타고 퍼지면서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매트 위에서 조용히 놀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무리를 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그 따뜻함을 만끽하며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서두르며 겨울을 보내던 방식과는 정말 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낮은 탁자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몇몇 현지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주셨고 저는 기꺼이 받아 마셨어요. 그 차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쌀쌀한 날씨에 딱 맞는 간식 같았어요.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삶, 가족, 그리고 함께 따뜻함을 나누는 소중한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에 깊게 들었어요. 모두가 참 솔직하고 친절하셔서 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만 마치 제가 그들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이어서 부드러운 파란 불빛이 감도는 특별한 방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그 방에서는 열기가 딱 적당했어요. 너무 덥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았어요. 저는 패딩 매트 위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편안한 음악 소리, 그리고 편안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 들으며 조용히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찜질방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고 함께 쉬며 단순한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달았어요. 찜질방을 나오면서 제 몸은 따뜻해졌고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마치 추위를 이길 비밀의 방법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방법은 바로 공동체, 휴식 그리고 친절이 어우러진 방법이었어요. 저는 서늘한 저녁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가면서 이번 경험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훨씬 긍정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겨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은 방 안의 따뜻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저는 가장 깊은 추위 속에서도 어디를 보면 밝고 따뜻한 환영의 온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신나는 여정 속에서 한국이 제게 어떤 다른 경이로운 경험들을 선사할지 매우 기대되었어요. 찜질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의 다른 전통들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지은 씨께서 저를 한 한국 가정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매우 설레면서도 이런 집을 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도 되었어요. 캐나다의 집과 한국의 집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친절한 가족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가족분들은 환하게 웃으시며 저를 거실로 초대해 주셨어요. 집 전체가 아주 아늑하게 느껴졌고 바로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바닥이 따뜻했어요. 비록 밖은 겨울이라도요. 저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우리 집을 라디에이터나 전기 히터로 데우는데 여기서는 바닥 자체에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족분들의 친절한 제안에 따라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닥 위로 걸어갔어요. 그 느낌은 마치 두툼한 따뜻한 카펫 위를 걷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발가락 사이로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닥은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매끄럽고 깨끗했어요. 저는 잠시 앉아서 그 따뜻함이 밖의 추위로 피곤해진 제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분들께서 집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셨어요. 모든 방이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어요. 거실에는 낮은 탁자와 편안한 쿠션들이 많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함께 이야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제가 평소에 익숙한 생활 방식과는 아주 달랐지만 자연스럽고 배려가 가득한 느낌이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온돌 시스템이 추운 겨울에도 모두가 편안하게 느끼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가족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집은 단순히 비나 눈으로부터 건조하게 지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매일매일 나누어지는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저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맛있는 밥,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음식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으며 한 입 한 입이 마취 속에서 작은 포옹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디테일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 전통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내는 소박한 장식,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차분한 분위기를 눈여겨보았어요. 저는 이 아늑한 집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따뜻함을 유지하는 독특한 방식을 사진에 담으려고 몇 장의 사진도 찍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가족분들께서 저를 거실로 초대해 함께 앉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따뜻한 바닥 위에 깔린 매트에 함께 앉아서 그분들께서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온돌 시스템과 그 작동 원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보았어요. 가족 중 한 분께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뜨거운 물이나 데워진 공기가 바닥 아래로 흐르고 이 열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방 전체를 편안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여러 겹의 무거운 히터 없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집과 그 안에 있는 분들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온돌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열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나누는 배려와 전통, 그리고 사랑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헤어짐이 조금 아쉬웠어요. 이 따뜻한 집은 저에게 단순히 온기만을 준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가족분들께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들의 친절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그 따뜻한 바닥과 부드러운 대화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장 추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깊고 지속적인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늑한 집을 떠난 후 저는 경이로운 마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여정을 계속했어요. 도시의 구석구석이 이제는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작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내려고 준비했어요.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다 보니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공원은 꽃과 나무에서 나오는 밝고 즐거운 색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함께 웃고 있는 아이들 무리의 사진을 찍기 위해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아이들의 기쁨은 너무 순수하고 진실되어서 행복은 가장 단순한 순간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길거리 음식 노점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는 한 친절한 분께서 뜨겁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팔고 계셨어요. 음식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제 배가 꼬르륵 거리게 했어요. 저는 노점 앞으로 다가가 떡볶이를 맛볼 수 있는지 정중하게 여쭤보았어요. 그분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작은 그릇에 담긴 매콤한 떡볶이를 건네주셨어요. 첫 입을 먹었을 때 맛이 제 입안에서 터지더라고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맛이었어요. 비록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음식 덕분에 현지 문화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의 인생과 인기 있는 음식을 만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의 말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여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사랑과 전통을 나누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조금 더 걸어가 보니 과일, 채소, 그리고 수공 예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가득한 작은 시장을 발견했어요. 그 시장은 에너지와 색깔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각 노점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한 친절한 할머님께서 신선한 농산물을 정성스럽게 진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한 젊은 분께서 아름다운 수제 공예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시장은 활기찼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동체의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시장 구경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질문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저는 점점 한국의 일상 리듬 속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저는 전통 가옥과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조용한 골목길을 발견했어요. 그 단순함과 매력에 끌려 저는 천천히 좁은 골목을 걸으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을 즐겼어요. 이곳에서는 현대의 편리함이 전통적인 디자인과 만났어요.
어떤 건물은 다채로운 장식이 있는 큰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건물들은 나무 문과 돌 계단으로 고전적인 느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을 천천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고, 낮은 돌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도 했어요.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찻잔 소리와 자갈길 위로 들리는 부드러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마치 세상이 저만을 위해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어요. 오후가 저물어 해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저는 많은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 뒤에 숨은 깊은 의미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모든 미소,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조용한 대화 속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창의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았어요. 그분들께서는 저에게 아름다움은 대단한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감을 받은 저는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았어요. 뜨거운 차 한 잔을 주문한 후 그날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각 이미지에는 한 이야기, 즉 추위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함, 단순한 기쁨,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친절한 노점상,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고요한 골목길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단지 추운 날씨나 혁신적인 따뜻함 유지 방법만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어요. 이 나라는 유명한 전통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단순한 일상의 순간들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순간들을 탐험하고 담아내어 마음, 따뜻함, 그리고 생명이 가득한 한국 겨울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마음이 만족스럽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찬 채 저는 밤이 내리기 시작할 때 카페를 떠났어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고 저는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에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많은 멋진 순간들이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매일매일이 놀라움으로 가득 찬 모험이었어요. 저는 아침을 조용한 서울의 골목길을 걸으며 시작했어요. 이른 아침 해가 하늘을 부드러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였고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깊게 한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원한 공기가 제 폐 속으로 가득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겨울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꿔놓은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강렬하고 얼어붙은 바람에 맞았던 첫날을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무섭고 혼란스러웠었어요. 이건 너무 버거운데요. 어떻게 이 모든 장면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러 날 동안 탐험하고 배우면서 저는 추위가 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추위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강한 바람도 사람들의 따뜻함과 전통으로 부드럽게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자주 앉아 사진들을 되돌아보던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걷다 보니 친절한 현지분들께서 손을 흔들며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그 미소들은 찜질방과 아늑한 집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저는 한 현지 가족과 함께 앉아 온돌 바닥의 따스함을 느끼며 사랑이 가득한 식사를 나눴던 기억,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단순한 삶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활기찬 재래시장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어요. 저는 만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공원에 도착해서 큰 나무 아래의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공원은 고요했고 도시의 소리들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들렸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서 그날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각 사진에는 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재래시장에서 반짝이는 얼굴들, 길거리 음식 노점상의 친절한 미소, 찜질방 내부의 부드러운 빛, 그리고 온돌 난방에 대해 배운 아늑한 집의 모습 등이었어요. 저는 모든 사진과 강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들은 단순한 겨울날의 한 장면을 넘어서 희망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가 가득 담긴 추억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한국 겨울이 단지 추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추위를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었어요. 찜질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아늑한 집에서 오가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기억했어요. 만난 모든 분들이 제게 마음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어요. 빛과 색으로 가득한 거리조차도 깊고 따뜻한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생각하면서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추위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는 겨울이 연결, 창의성, 그리고 따뜻함의 시간임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마치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가장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친절과 전통이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비밀 말이에요. 저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공원의 마지막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하늘은 이제 짙은 보라색과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기쁨과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너무 많이 배우고 멋진 추억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뻤지만 곧 이 놀라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제 마음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음을 알았어요. 저는 카메라와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안고 천천히 제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짐을 챙길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 겨울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추위에 대한 제 시각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따뜻함을 제 안에 간직하고 한국에서 만난 친절과 아름다움에 의해 영원히 변화된 제가 되었음을 느꼈어요.